입은 재앙의 문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곤란해진 경험이 있죠. 말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반복되는 말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습관입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말이 그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돌아와 내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진짜 친구야. 이제는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영영 잃고 마음에 상처만 남고 결국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적 말이죠. 친한 사이일수록 편하게 대하다가 또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더 조심하려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며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 5가지와 인간관계를 지키는 황금 법칙 3가지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입을 다무는 지혜가 더 귀중합니다. 인생 경험에서 깨달은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황금기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전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랑하는 행동입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잘 풀려서 매출이 2배로 늘었어. 연말 성과급으로 여행 한번 다녀올 정도는 충분히 모았지.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겼어.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오늘 식사는 너한테 맡길게. 다른 이는 급전이 필요한데 잠시 도움 좀 줄래? 라며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어서 한 번 꺼낸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친한 사람에게 내 기쁜 소식도 나눌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불편함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써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주변에 알릴 이유가 없죠. 자랑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자랑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들어준 사람들도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금전적 여유를 알게 된 순간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결국 내가 스스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면 상대방은 단지 그 상황을 활용할 뿐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척 행사에서도 내 지갑 사정이 알려지면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너희는 잘 살잖아. 이 정도는 부담 없겠지? 라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돈은 많다면서 인색하네라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당첨 사실이 알려진 후 각종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기부와 지원 요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까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단지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말이죠. 가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기뻐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듣는 사람은 그 금액이나 상황을 최소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대치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더 있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해 계속해서 파고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박탈감이나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를 누려온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부탁과 요청에 시달려 인간관계가 피곤해졌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삶이 더 외롭게 느껴진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내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교류를 중요시하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죠. 물론 평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축하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간관계를 도구화하는 태도입니다. 종종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진심 어린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친구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깊은 교류가 없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관계를 놓치게 만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선별해서 교류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진정한 우정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의 인간관계 품질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주변 사람들을 내게 필요한 자원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이 설득하려 하거나 친구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라며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거나 만날 때마다 나의 이야기와 필요만 늘어놓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직업적 성실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은연중에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본인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직장에서의 미래는 이미 한계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인 영업에만 의존하는 직원은 결국 회사에서도 오래 환영받지 못합니다. 회사와 내 사이에서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실적에 쫓기면서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잃어간다면 그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장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로를 고민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영업 목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고객으로만 여겨진다는 느낌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할 때까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제품을 사면 내게도 좋을 거야라는 접근보다 나 요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는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이는 차가운 태도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식사도 자주 대접하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적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고 그 지인에게 200만 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가까운 사람끼리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였고 그 말을 하는 순간의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던 사람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보인 냉정한 태도에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미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친한 사이에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런 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맞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분명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말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더라도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냉담한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시작한 후에 지금 나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합니다. 흔히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될 일로 보증 서는 것과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꼽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집안이 파탄 나거나 오랜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정해두되 말과 태도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꼭 차갑게 대하거나 딱 잘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불필요한 적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후에 그 비밀이 새어나갔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상대방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자신을 탓했나요? 사실 입 밖으로 나온 말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도 나누지 못하면 무슨 친구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비밀이 새어나가 가정이 무너진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약점을 잡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항상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더라도 언젠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비밀을 전달하는 행위는 입으로 짓는 가장 큰 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평생 간직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가려운 입을 참지 못해 한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습관을 버리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잠시 침을 삼키고 생각한 후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한 약속이 나중에 부담이 되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선뜻 그럴게라고 했다가 나중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의 속도와 톤이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을 천천히 할 때는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며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사람과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말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나요? 빠른 말투는 생각이 얕고 가벼운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반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은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받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말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합니다. 연설이나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폼을 잡는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설득력도 높여줍니다. 판매원이 빠르게 말을 쏟아낼 때 왠지 사기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처럼 조급한 말투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반면 여유 있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감도 형성됩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생기므로 감정 조절도 더 용이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듣기입니다. 대부분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차례가 오면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진심 어린 격려입니다. 격려는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잘한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곧 좋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품격이라는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 모인 품에 격자가 붙어 있습니다. 품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군자의 군자를 보면 다스릴 윤의 입구자가 더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는 뜻이지요. 요즘 우리 사회는 말의 품격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아프게 할 말만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품격 있는 말하기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화술에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옛 어른들은 화근은 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자랑, 영업 대상으로 친구 대하기, 돈 빌리는 상황에서 정색하기, 자신과 타인의 비밀 함부로 나누기.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겸손하게 대화하는 3가지 습관만 들여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